저는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당 대선 후보 보시면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도덕성 수준입니다. 쌍욕에 음주운전에 얼마 전에 사이코 먹방까지 제가 여기서 꺾이지만 국민들이 보시고 이제 정치인을 평가할 때도 도덕성이나 자질을 포기하면 안 된다.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절이요? 저희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소망으로 2016년 농지를 취득했으나 어머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는 바람에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이유로 아버님의 경제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지만 공무원 장남을 항상 걱정하고 조심해온 아버님의 평소 삶을 볼 때 위법한 일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당에서도 이런 사실관계와 소명을 받아들여 본인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벗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립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돼가는 친정 아버님을 엮은 무리수가 야당 의원의 평판을 흠집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권익위의 끼워 맞추기 조사는 우리나라가 정상화되기 위한 유일한 길이 정권교체뿐이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대선 승리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입니다. 그 최전선에서 싸워온 제가 비록 우스꽝스러운 조사 때문이긴 하지만 정권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해서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선이라는 큰 싸움의 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 자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대선 후보들과 치열하게 싸워온 제가 국민들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과 저를 성원해 주신 당원들께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주장해온 제가 신의를 지키고 그리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년 정말 과분한 기대와 성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우리 국민의 힘이 강건하고 단단한 정권 교체의 길로 나아가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치인에게 도덕성의 기준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선에 아마 출마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그거였는데요. 우리나라는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보다 못한 도덕성과 자질을 가진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그냥 포기하고 용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다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는 그런 포기가 국민들 간에 있어요. 저는 지금 여당 대선 후보 보시면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도덕성 수준입니다. 뭐 쌍욕에 음주운전에 얼마 전에 사이코 먹방까지, 저는 그런 것을 용인하는 것이 국민들께서 포기를 하시지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년 전 대선 때 우리 당을 벌써 없어져야 하는 정당이라고 조롱하신 분이 지금 대선 후보로 뛰고 있거든요. 이건 국민들이 그냥 정치인들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바꿔보겠다고 대선에 출마했어요. 제가 여기서 꺾이지만 그래도 가는 모습은 제가 보고 싶었던 정치인의 그런 길을 가는 것을 국민들이 보시고, 이제 정치인을 평가할 때도 도덕성이나 자질을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존중할 만한 정치다. 그런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이 저로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록 제 자신의 일이 아니지만 좋은 정치를 시작하고 싶었던 마음을 이렇게 담고 싶습니다.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을 가장 치열하게 공격한 저를 가결을 안 해준다고 제가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책임지는 방식이 의원직 사퇴라고 말씀드립니다. 의절이요?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 결혼에 실패했고 결혼할 때 호적을 파서 나왔죠. 그리고 관계가 한참 소원했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보통의 부녀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버님께서는 사실은 전혀 이게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시고요. 저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만 경찰 조사가 있으니 성실하게 아마 조사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또 이 아버님 일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건 저라는 개인 정치인이 저와 저의 가족이 연루된 문제를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연좌제의 나라가 아니고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 언론 보도들도 천편일률적으로 제 발언을 희화화하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내보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희화화되게끔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니 전혀 없습니다만 저 국회를 나가서도 우리 당이 굉장히 강건하게 나가는 모습을 제가 응원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지역 구민들과 저 만남을 가졌고요. 제 이런 생각을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만류를 하셔서 제가 하여튼 더 생각해봤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집에 가서 보도들을 보면서 사실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렇게 우리 당이 가장 날카롭게 싸울 수 있는 그 운동장을 제가 허물어뜨릴 수는 없다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지역 구민들께서는 우리 서초 구민들께서 지금은 한 분 한 분 제가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서운하실 수는 있지만 제 이런 마음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말도 안 하고.